내 이름은 미야노하라 케이. 30살의 가난한 회사원이다. 왜 내가 가난해졌냐 하면 부모님이 나 몰래 많은 액수의 빚을 낸 채로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연대 보증인이 되어 있었고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들도 부모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왔다. 변호사 상담해보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조차 없었다.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역대급 위기의 순간인 것이다. 하지만 불행은 연달아 찾아왔다. 뭐야? 아이를 대신 키워달라고요? 그래, 부탁 좀 할게.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알고 있지.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고 있잖아. 저는 빚에 쫓기는 몸이에요.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고요. 근데 중학교 여자애를 제가 어떻게 키웁니까? 그치만 우리도 더는 못 키우겠어. 갑자기 불러내서는 이게 지금 할 말이냐고. 교코가 실어증에 걸려버렸어. 정신과에도 몇 번 가봤는데 도통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 실어증이요? 아무래도 반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나 봐. 반 애들이 교코를 놀리고 괴롭혔대. 근데 꼭 남밀처럼 말씀하시네요. 가해자 측 부모들은 오히려 애를 어떻게 키운 거냐고 원인은 쿄코에게 있다며 우릴 몰아세웠어.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잘못이 맞다고 그랬지. 예? 어쩔 수 없잖니.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고개 숙여 비는 수밖에. 삼촌, 그러고도 삼촌이 아빠예요? 그 자리에 있던 쿄코가 받았을 상처는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 아이가 평범하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애를 키워본 적이 없으면 모를 수도 있지. 친구랑도 안 놀고 방에서 하루 종일 책만 보면서 뭘 자꾸 중얼거린다고 기분 나쁘게. 부모 자격이 없네요. 부모가 아이 탓만 하다니. 교표 때문에 우리까지 이상한 취급을 당했다고. 너도 우리 입장이 돼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어느 날 먼 친척이었던 키사라기 노리코 숙모와 마사이코 삼촌의 호출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만난 건 5년 전 할아버지의 장례식이었고 그 당시 사촌이었던 쿄코도 함께 왔었다. 대체 무슨 일로 불렀나 했는데 나보고 사촌 동생을 대신 키워달라는 것이었다.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런 내 사정은 싹 무시하고 쿄코를 자꾸 떠넘겼다. 순간 할 말을 잃을 정도였다. 저도 지금 부모님 빚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애를 키울 여유 따위 없다고요. 막말로 교코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니? 교코를 보육원 같은 곳에 맡겨도 상관없다는 거냐? 거기서 또 왕따를 당할 수도 있잖아. 당신들이 그러고도 부모예요? 결혼도 못 해본 네가 그런 소리를 하다니. 그냥 매일 밥만 먹여주면 돼. 교코가 유치원생이었을 땐 네가 자주 놀아줬었잖아. 그거랑 이건 엄연히 다른 문제예요. 말도 안 돼. 부모 자격도 없는 인간들 같으니. 교코한테는 K 오빠랑 같이 살면 된다고 말해뒀어. 웃기지 마세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 교코, 네 짐 갖고 이쪽으로 오거라. 교코, K 오빠 알지? 앞으로는 오빠랑 같이 살게 될 거야. 얘가 정말 짜증나니까 혼자 중얼거리지 좀 말라고. 빨리 짐 챙겨서 나가. 알겠다고요. 더 이상 저도 부모한테서 그런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네요. 어머, 우리 애를 대신 키워줄 마음이 생긴 거니? 이제야 나도 좀 편해지겠군. 다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하지 마세요. 내가 연락을 왜 해? 화가 난 나머지 나도 모르게 한 말이었다. 역대급으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13살 여자애를 거두게 된 것이다. 게다가 쿄코와 나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났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지만 일단 쿄코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 차로 아파트에 돌아온 후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앉았다. 저 쿄코, 오랜만이구나. 네가 유치원생이었을 때 몇 번 만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니? 아, 이런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 어?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저 때문에 입장이 곤란해지셨잖아요. 처음엔 좀 놀랐는데 잘못은 너희 부모님이 한 거야. 못 키우겠다고 애를 버리는 사람은 부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혹시나 저는 버려진 거군요. 미안해. 지금 제일 힘든 건 쿄코일 텐데. 괜찮아요.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내 앞에서는 애써 감정을 감추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 애를 물렸잖아. 괜찮아?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 사실은 어릴 때부터 외국 영화 보는 걸 좋아했어요. 자막이 없어도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들을 혼자서 공부해왔어요. 그래? 그거 참 기특하구나.
지금은 이태리어, 프랑스어, 중국어도 말할 수 있어요. 너 천재구나. 상상 이상으로 대단한데? 반 친구들은 그런 제가 기분이 나빴나 봐요. 뭐? 기분이 나빴다고? 서서히 저를 따돌리더니 왕따가 되고 말았어요. 그 스트레스로 실어증에 걸린 거구나. 불쌍해라. 부모님은 저를 버리셨지만 K 오빠한텐 절대 민폐 끼치지 않을게요. 부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진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난 쿄코는 머리를 깊숙이 숙였다. 이건 쿄코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 거냐고.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이야기했다. 좋았어.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뭐든 해보지 뭐. 빚도 다 갚고 널 버린 놈들한테 복수도 해주자. 네. 이런 복잡한 사정으로 나는 쿄코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솔가말 역대급으로 더 가난한 신세가 돼버렸지만 신기하게도 어디선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마구 솟아올랐다. 한치 앞도 못 보는 놈이라고 날 비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간에겐 초월적인 힘이 솟아날 때가 있다. 이 당시 나는 딱 그런 상태였다. 채널 수익이 올랐어요. 진짜? 자, 이거 보세요. 대단한데 이 정도면 회사원 월급보다 많을 것 같은데. 그쵸? 통장 정리하다 저도 모르게 웃었잖아요. 교코가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이야. 아니요, 제 덕분이 아니에요. K 오빠가 저를 보살펴주신 덕분이에요. 그런가? 그리고 모니로봇 채널은 저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둘이서 노력한 결과잖아요. 그렇구나. 제일 인기 있는 콘텐츠는 초보자도 뚝딱 만들 수 있는 요리 동영상이에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정말이라니까요. 영어랑 이태리어, 프랑스어, 중국어 자막까지 달았더니 외국인 구독자도 엄청 늘었어요. 천재소녀 쿄코의 다국어 실력 덕분이야. 동물 가면을 쓰고 찍으니 신상이 알려질 걱정도 없고 부업이 가능한 회사로 이직까지 했으니 이거야말로 만사 오케이죠. 처음에 시작할 땐 수익이 날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늘어날 줄이야.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유튜버란 직업도 흔해졌으니까요. 그로부터 10년 후 나는 40살, 쿄코는 23살이 됐다. 현재는 각자 다른 집에서 살고 있지만 같이 살기 시작하고 3년 동안은 고생도 많이 했었다. 쥐꼬리만한 월급에 빚도 갚아야 했으니까. 밥은 거의 매일 물밥으로 때우거나 남은 재료로 만든 반찬 하나로 버텼다. 자부하던 불굴의 의지조차 우지끈 꺾이고 말았다. 정말 힘들었는데 쿄코가 중학교를 졸업하기 직전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던 그녀의 실어증도 단번에 나아버렸고 학교에서 친했던 친구들과도 잘 지내게 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내 생각엔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된 것 같아. 아, 맞다. 싹싹 긁어 모아 샀던 복권 5장 중 1등짜리가 있을 줄은. 빚도 한 방에 다 갚고 스포츠 센터로 이직도 했었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순간이었어. K 오빠는 전공도 스포츠 과학이었는데 관련 직종으로 취업하기가 힘들었다고 했었죠? 면접도 싹 다 광탈당했지. 그래서 일단 내 꿈을 접고 일반 회사에 취직하게 된 거야. 저도 무사히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에서 공부도 실컷 할 수 있었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저를 돌봐준 K 오빠에겐 감사할 따름이에요. 정말로 정말로 고마워요. 쿄코, 먼 친척일 뿐 우린 혈연도 아니었는데. 내가 약속했잖아. 더 이상 그런 부담은 가지지 않아도 돼. 그치만 네가 유튜브를 하자고 했을 땐 깜짝 놀랐었는데 스포츠 센터에선 요리에 관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덕분에 지금은 나도 엄청 즐거워. 믿자야 본전으로 시작해보길 잘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같이 해보자고 한 거야? 직장에서는 영어밖에 못 가르치니까 인터넷에서 더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해보고 싶어서요. 그렇구나. 컴퓨터는 전부터 계속 다뤄왔었고 취미로 동영상 촬영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걸로 돈을 좀 벌어보고 싶다고 생각한 거야? 네, 그러고 보니 채널을 만든 지도 2년이 지났네. 나 같은 40대 아저씨도 즐길 수 있으니 좋구나. 다음 목표는 구독자 50만 명이에요. 쿄코도 다국어 능력자의 재능을 살려서 옛날부터 계속 입사하고 싶어 했던 유학학교의 선생님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현재는 유튜브 활동을 함께하며 나이차가 많이 나는 나는 친남매처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처음엔 촬영 스킬이 부족해서 못 봐줄 정도였지만 2년간 하다 보니 꽤 많이 늘었다. 복권 당첨도 죽을 만큼 노력한 대가일지도 모른다.
혹자는 그저 운이 좋았던 거라고 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믿으며 출근하고 있다. 오늘도 고생했다. 다음 주가 쿄코 생일이니까 슬슬 케이크 재료를 주문해놔야지. 저 혹시 미야노하라 케이씨 맞으시죠? 네? 누구시죠? 우리를 벌써 잊어버린 게냐? 당신들은 쿄코에...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아니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전에 살던 낡은 아파트에서 이사 온 지도 한참 됐는데. 친척들한테 부탁해서 물어봤어. 기니 꼭 할 말이 있어서. 숙모 삼촌한텐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뒀는데.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요. 두 분 다 70대로 보일 만큼 팍 늙으셨네요. 맞아, 엄청 늙긴 했지. 10년 동안 우리도 고생을 많이 했거든. 설마 잊었다고 하진 않겠죠? 그날 거의 남이나 다름없었던 저한테 쿄코를 떠넘기셨잖아요. 그건... 정말 염치가 없으시네요. 쿄코는 혼자서도 잘 자랐어요. 인제 와서 부모의 도움 따윈 필요 없다고요. 아니야, 도움이 필요한 건 우리야. 뭐요? 소중한 딸을 떠넘기고 갔으니 입이 10개라도 뭐라 할 말이 없어. 하지만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러 온 거야. 알바예요? 뭔 일인진 몰라도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빨리 가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말 좀 들어줘. 사실은 우리가 사기를 당했어. 불법 업자가 하는 다단계에 손댔다가 지금 범죄자로 몰렸다고. 다단계 범죄자? 그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사실은 그게... 평소처럼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두 남녀가 다가왔다. 쿄코의 부모였던 이 두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잊겠어. 그만하고 가시라고도 해봤지만 두 사람은 무릎을 꿇은 채 제발 도와달라고 내게 매달렸다. 아, 짜증나.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다. 우리 부부가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 사람들을 데려오면 데려올수록 월급이 올라간다고 하길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걘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친했던 친구였거든. 그래서 덥석 믿어버린 거지. 즉 돈 뜯어낼 목적으로 둘 다 호구 잡힌 거네. 처음 시작한 일은 주부들을 상대로 화장품을 파는 일이었어. 실제로 나도 한번 써봤는데 물건은 정말 좋더라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순식간에 수십만 엔이나 되는 돈도 벌었단다. 참 대단하시네요. 처음 몇 년간은 남편의 월급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벌이가 좋았어. 그래서 이 장사로 편하게 살아볼 생각에 남편은 회사도 관뒀지. 조기 퇴직이라니 한심하긴.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본인이 판 무덤에 제 발로 들어간 꼴이네요. 우리도 몰랐지. 어느샌가 화장품에 싸구려 성분들이 섞이기 시작했어. 난 그냥 갖다 판 죄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날 고소한 거야. 맞아, 우린 잘못한 게 없다고. 그래서요, 저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쿄코한테 말 좀 해줘. 우리 세 가족 다시 예전처럼 잘 살아보자고 말이야. 쿄코가 지금 어학교 선생님으로 일한다던데 우리 사정을 알면 쿄코도 우릴 도와주려고 할 거야. 갑자기 찾아와서는 무슨 말을 하려나 했더니 역시 내 예상대로였다. 잘못한 게 없는데 범죄자로 몰리고 말았고 게다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했으니 본인들 대신 내달라는 거겠지. 웃기고들 있네. 그날 이후로 쿄코는 본인에게 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친자식의 인생을 짓밟아놓고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사람들 끝까지 들러붙을 것 같은데 신고해야겠다.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던 바로 그때. 케이 오빠. 쿄코, 여긴 웬일이야? 오늘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릴 동영상 자료 주러 오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랬었나? 어제 라인까지 보냈었는데 깜빡하시다니. 미안. 이분들은... 쿄코? 쿄코니? 나야, 네 엄마라고. 엄마? 10년 전에 헤어지고 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 그래도 그땐 네가 13살이었으니까 엄마 얼굴 정도는 기억하겠지. 뭐 대충은요. 아우, 다행이다. 우리 잊고 사는 줄 알았어. 올해로 23살이 됐겠네. 아유, 정말 잘 컸구나. 당신이 저희 아빠신가요? 왜 그렇게 서먹해하고 그러니? 나와 넌 아빠와 딸 사이인걸. 엄마까지 우린 한 가족이란다. 왜 그러니? 돌아가세요. 저는 당신들이랑 할 말이 없거든요. 뭐? 널 만나기 위해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온 부모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뭐? 게다가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들과는 엮이고 싶지 않네요.
교코, 억지 부리지 마라. 누가 뭐래도 넌 내 배 아파 낳은 내 딸이야. 우린 지금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라고. 100만 아니 10만 엔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돈 좀 줘봐. 싫어요. 앞으로도 계속 들러붙을 거잖아요. 싫어요. 뭐라고? 어쩜 그리 불효자식으로 자란 거니? 혹시 K 때문이니? 지금 생사람 잡는 겁니까? 아니요. K 오빠는 혈연 관계도 아닌 저를 걷어주신 분이에요. 그런 오빠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도 두 분은 눈치를 못 채신 것 같네요. 뭘 말이야. 중학생 때 저는 스트레스로 인한 실어증에 걸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아직도 모르셨어요? 어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2번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잠깐만, 듣고 보니 알겠구나.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내 앞에서 빨리 사라지라고. 아이고 이런. 친딸의 말에 충격을 받은 숙모한 삼촌은 멘탈이 탈탈 털린 나머지 힘없는 발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갔다. 덕분에 방해꾼들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목소리를 살짝 떨던 쿄코가 내심 걱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쿄코는 멀쩡했다. K 오빠, 제가 술이랑 안주도 사왔어요. 같이 한잔해요. 아무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우리는 기분 좋게 현관문을 열었다. 그날 이후 숙모와 삼촌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친척에게 듣기로는 재판까지 열며 긴 시간 싸워왔지만 결국 패소했다고 한다.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빤스런하며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그러던 중 한 여행지에서 우연히 거짓골을 한 두 사람을 발견했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나이들에게 둘러싸여 뒷골목으로 끌려갔다는 지인의 말을 들었다. 아마도 사채에까지 손을 댔지만 돈을 갚지 못했던 거겠지. 분명 지금도 행복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겠지. 참고로 내가 사는 곳을 알려줬던 친척들도 내게 사죄를 하러 왔다. 하지만 일도 다 마무리됐고 왜 알려줬냐며 따질 생각도 없다. 한편 잠깐만! 아무리 우리가 성인이라고는 해도 우린 17살이나 차이 난다고! 그래요. 제가 K 오빠 이상형은 아닌가 보죠.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아저씨랑 만나겠니? 저는 K 오빠가 아니면 안 돼요. 정말? 어떻게 해야 제 말을 믿어줄 건데요? 혈연 사이는 아니지만 먼 친척 사이로 만났으니 갑자기 연애 상대로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천천히 다가와 주셨으면 해요. 혹시 유튜브를 같이 해보자고 했던 것도 그것도 그런 이유 중 하나예요. 쿄코가 이렇게 적극적인 아이였다니.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는데도 저를 걷어주신 상냥함에 반한 거예요. 나이 같은 건 상관없어요. 빛이 난다.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아.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잘 부탁할게. 네, 당연하죠. 지금까지 연애와는 담을 쌓고 지내던 모태솔로의 인생이었다. 하지만 미래를 함께할 사람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른다. 행복하게 미소 지는 그녀의 모습에 덩달아 나도 미소가 지어졌다. 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30살. 남편과 5살 난 아들까지 세 가족이 살고 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다. 나는 아이를 키우며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우리 집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저 평범하며 가족 사이도 좋다. 물론 사소하게 다투기도 하지만 큰 문제 없이 지나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의 아침이었다. 뭐야 진짜. 아직 아침 7시밖에 안 됐잖아. 게다가 오늘은 주말인데. 어머님? 인터폰이 비춘 사람은 귀신처럼 이쪽을 노려보고 있는 시어머니였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잠깐 실례하마. 저기 어머님, 뭐 찾는 거라도 있으세요? 자라코, 현관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왜 이리 오래 걸렸니? 전 평소처럼 나간 건데요. 그래? 너 혹시 남자랑 같이 있었니? 뭐 그건 됐고 당장 네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랑 같이 이 집을 나가란 말이야.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어머님 잠깐 진정하세요. 아직 남편이랑 애가 자고 있다고요. 그 입 안 닥쳐 이 돼지 같은 년. 아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 무슨 일이야? 왜들 그래? 쉬는 날인데 왜 이리 시끄러워? 엄마 어쩐 일이세요? 차라코가 이 집을 나가겠다는구나. 너도 이런 천박한 애랑 살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이 결혼을 반대한 거다. 아니 잠깐만, 대체 무슨 말씀인 건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차라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뭐야? 나도 잘 모르겠어.
여러분, 커피 드세요. 근데 그쪽은 누구세요? 저 혹시 모니로봇 상사에 다니는 마유미 씨 아니에요? 근데 왜 저희 집에 계세요? 제가 이런 말까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부인분이 제 동생이랑 바람이 난 것 같아요. 차라코가 바람이요? 농담이 심하시네요. 어머님은 차라코 씨가 이 집을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네? 뭐라고요? 그럼 제가 히로시 씨와 함께 살 수 있잖아요. 차라코 씨한테도 히로시 씨한테도 물론 저한테도 서로서로 좋은 거죠. 이거야말로 윈윈 아닌가요? 저기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머님도 저희와 같이 이 집에서 사실 거예요. 차라코 씨, 부디 제 동생과 행복하게 사시길 바래요. 야, 너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그 남자 집으로 가든 친정으로 가든 빨리 나가라. 죄송해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마유미 씨는 저희 남편이랑 사귀고 있다는 건가요? 네, 지금 제 뱃속에는 히로시 씨의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은 마유미 씨의 남동생과 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지금 시치미를 떼고 있어? 난 너 같은 여자한테 어머님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어차피 네 아들도 그 남자 사이에서 생긴 애잖아. 엄마 잠깐만, 애 앞에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카이로, 방에 들어가 있어. 네, 마유미 씨, 죄송하지만 동생분의 이름과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은 없지만 이름은 히로유키예요. 잘 아시잖아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계속 잡아떼면 다야? 너 히로시가 출근하면 그 남자를 이 집에 데려온다며? 마유미 씨가 다 봤대. 애 딸린 유부녀가 외간 남자를 집에 들이다닌 아유 추잡한 것 같으니. 아니에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돼요. 차라코는 평일에 화장도 안 하는걸요. 주말엔 항상 늦게 일어나는 데다 나까지 집에 있는데 차라코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요. 게다가 애 키우랴 일하랴 매일 후줄근한 모습으로 사는데 바람이라뇨. 그럴 시간도 없다고요. 택배가 왔나 봐요. 하, 과연 그럴까? 너랑 바람난 그 남자는 아니고? 안녕하세요. 오늘 택배는 2개네요. 감사합니다. 누나가 왜 여기 있어? 그 남동생이 이분인가요? 혹시 성함이 히로유키세요? 그런데요, 제 이름을 어떻게... 사실은요, 그쪽 누나분께서 저랑 당신이 바람 피우는 게 아니냐면서 의심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럴 리가 없죠. 왜냐면 저희 회사는 2인 1조로 배달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지금도 다른 한 명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제가 바람 피우느라 늦으면 그 녀석은 곧장 이 집으로 달려올 거라고요. 안녕하세요. 자, 봐요. 전 바람 피울 시간이 없다고요. 바람? 무슨 일이야? 뭔 일 있어? 미안. 이 다음 집에 택배 좀 배달해 줄래? 곧바로 따라갈 테니까. 알았어.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전 결혼도 한다고요. 누나한텐 아직 얘기하지 않았지만 5년 동안 사귄 여친이랑 결혼할 거예요. 벌써 양가 상견례도 마쳤고요. 어머, 정말 축하드려요. 그치만 일주일에 택배를 몇 개나 받는 사람이 어딨어.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건 일 때문에 오는 택배예요. 그럼 당신 누나가 우리 히로시랑 바람을 피워서 애까지 만들었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죄송한데요. 저희 누나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네, 아유미 씨가 임신했다고 그랬어요. 누나, 아직도 그러고 다니는 거야? 이제 그만 좀 해. 사람들한테 민폐나 끼치고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사실은요, 저희 누나가 한 거짓말로 피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우리 집이 대대로 내려오는 유명 가문이라고 말하고 다니질 않나. 임신했다고 남자한테 돈을 뜯질 않나. 누나, 제발 부탁이니까 거짓말로 민폐 끼치는 짓 좀 그만해. 그거 혹시 허언증 아닌가요? 네, 그냥 거짓말로라도 주목을 받아야만 하는 관종 같은 거죠. 민폐 치레녀잖아. 거짓말 아니야. 이번엔 진짜라고. 이거 봐, 진짜 임신했단 말이야. 지금 임신 4개월째야. 방금 아기가 움직인 것 같은데. 큰 소리 내서 미안. 임신한 척 연기하는 거 다 알거든. 연기가 아니야. 진짜라고. 그럼 출산 예정일을 말해봐. 지금부터 1년 후인 내년 여름이야. 뭐? 그 말을 들은 히로시와 시어머니는 얼굴을 마주보며 당혹스러워하고 있었다. 마유미 씨는 그 2사람의 모습이 어딘가 쓰였는지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기로 했다. 저기요. 지금 내년 여름이라고 하셨는데요. 원래 임신 기간은 10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지금 임신 4개월 차라고 해도 1년 후, 즉 12개월 후에 나오면 뱃속에 애를 16개월이나 품고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봐도 날짜 계산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 임신으로 뻥을 칠 거였으면 적어도 임신 기간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엄마도 거짓말인 거 아셨죠? 그게 믿어주세요. 전 정말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거짓말이었다고 인정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런 거면 당장 병원부터 가자. 저 그게 그니까 이제 그만 거짓말이었다고 인정하세요. 대체 왜 그런 거예요? 마유미 씨,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냐고요? 말 좀 해보세요. 모니러버 상사에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히로시 씨를 좋아했어요. 물론 저도 유부남을 좋아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저히 히로시 씨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그러다 결국 못 참고 저도 모르게 히로시 씨의 집으로 가고 만 거예요. 오늘은 집에 저녁 7시쯤 들어올 것 같아. 알았어. 저녁밥 차려놓고 기다릴게. 이거 가져가야지. 아, 깜빡했네. 이거 정말. 그럼 다녀와. 다녀올게. 동생이 그 집에 몇 번이나 배달 오는 걸 봤고 이건 분명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택배 왔습니다. 저건 항상 수고가 많으세요. 수고는 무슨요. 이것 좀 무거운데 현관까지 들어다 드릴게요. 매번 고마워요. 자라코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한 저는 전동료의 도움으로 히로시 씨의 부모님 댁 주소를 알아냈고 그렇게 어머님을 찾아갔어요. 히로시 씨의 어머님 되시죠? 갑자기 찾아뵙게 돼서 죄송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네, 그게 사실은요. 제가 봤거든요. 이따금 히로시 씨의 부인이신 차라코 씨가 평일 대낮에 젊은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모습을요. 근데 그 남자가 바로 제 동생입니다. 이게 감히! 여기까지 말해주러 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요,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저와 어머님은 가족이 될 사이니까요. 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제 뱃속에는 히로시 씨 아이가 있어요. 그런 이야긴 처음 듣는데요. 네? 그럴 리가요. 히로시 씨가 저번에 어머님께는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하셨는걸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래. 그럼 지금 당장 히로시 집으로 가봅시다. 아유미 씨라고 했죠? 같이 갈 수 있어요? 물론이죠.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우리 집으로 오게 된 것이다. 그럼 난 이만 가보마. 엄마 잠깐만요. 이렇게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저랑 차라쿠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난 그래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야. 즉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거군. 그럼 나한테도 생각이 있어. 앞으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엄마도 우리한테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고 이제 우리 가족이 엄마를 만날 일은 없을 거야. 잘 사세요. 무슨 말 하는 거니?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난 너와 이 여자와의 결혼을 반대했었어. 이 여자가 난 손주를 귀여워할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다고. 그럴 수가. 그래? 그럼 절연 확정이네. 빨리 이 집에서 나가줘.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다. 어머님 기다려주세요. 저도 같이 가요. 야, 어디가? 차라코 씨, 히로시 씨, 이번 일은 반드시 사줘야겠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히로시, 그런 말해도 괜찮은 거야? 괜찮아. 나는 차라코랑 타카히로랑 같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어. 내 가족은 차라코랑 타카히로, 너희 둘만 있으면 돼. 고마워. 히로시가 내 남편이라서 다행이야. 아, 둘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만 가족이 한 명 더 늘어도 좋을 것 같아. 히로시도 참. 그리고 그날 밤 남편과 아들이 잠깐 나간 사이에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우리 집을 찾아오셨다. 차라코, 오늘 있었던 우리 아내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하마. 정말 미안하구나. 제발 용서해다오. 아버님, 그만 일어나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머리 숙이지 마세요. 아내에겐 내가 잘 알아듣게 얘기하마. 그러니 제발 용서해다오.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유미 씨의 동생분에게 이야기를 들은 그녀의 부모님도 사죄를 하러 오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대개 가정에 민폐를 끼쳤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앞으로 2번 다신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해주신다면. 근데 다음에 또 그러면 그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럼 다녀올게. 오늘도 오후 7시쯤에 집에 올 것 같아. 그럼 저녁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다녀올게. 왜 또 왔어? 뭐 놓고 간 거 있어? 집 앞 전봇대 뒤에 그 여자가 있었어. 마유미 씨? 왜 또 온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겠지? 그래, 내가 신고할게. 그러다가 더 날뛰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잖아. 사이다 경찰서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아까부터 어떤 여자가 집 앞 전봇대에 숨어서 저희 집을 계속 훔쳐보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더 자주 동네 순찰을 돌겠다는 말뿐이었다. 경찰도 별 수 없네. 맞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후엔 너무 늦어. 이 집에 있는 건 위험하니까 차라코랑 타카히로는 처갓댁에 가 있는 게 좋겠어. 그치만 히로시는... 나는 일을 해야 하니까 같이 갈 순 없지. 그래도 며칠간은 호텔에서 지내도록 할게. 휴가를 받으면 그땐 나도 갈 수 있을 거야. 응, 알았어. 조심해야 해. 그렇게 나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도망을 왔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 맞다. 자료 들고 오는 걸 깜빡했네. 집에 가지러 가야겠다. 문이 열려 있잖아. 이상하네. 차라코는 처갓댁에 있는데. 히로시 씨 오셨어요? 야!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차라코 씨 지금 친정 갔죠. 너무해요. 히로시 씨만 혼자 남겨두고 가버리다니. 그 2사람은 너 때문에 간 거야. 근데 이 집엔 어떻게 들어온 거야? 요즘 시대에 현관문 여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니에요. 히로시 씨는 너무 허술해. 하지만 괜찮아요. 앞으로는 내가 지켜줄 거니까. 당신 미쳤어. 이제야 드디어 우리 둘만 남았네요. 그런 여잔 잊어버리고 저와 결혼해요.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저를 임신시켜주세요. 전 정말 히로시 씨 아이가 갖고 싶어요. 안 되겠어. 말이 전혀 안 통하잖아. 아무튼 나는 급하게 직장 서류를 가지러 온 거야. 그니까 일단 오늘 일이 끝나면 다시 얘기하자. 저한테서 도망치라고 하는 말은 아니겠죠? 내가 어디로 도망가든 쫓아올 거잖아. 그러느니 이야기를 해보는 게 낫지. 저녁엔 꼭 돌아올 거니까 이 집에서 기다려줘. 약속할 수 있지? 히로시 씨, 이제야 저를 돌아봐줄 마음이 생기셨군요. 정말 기뻐요. 전 언제까지나 기다릴게요. 여보세요? 경찰이죠? 아빠, 여기에요. 여보, 어서 와. 늦어서 미안해. 아무 일도 없어서 다행이다 정말. 근데 그 후엔 어떻게 된 거야? 그 여자는 주거 침입죄로 체포됐는데 어디서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 한동안은 여기 있는 게 좋겠어. 나도 그냥 여기서 다른 직장을 알아볼까. 그래, 여기서 계속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 동네엔 넓은 공원도 많아서 타카히로도 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어. 그리고 동네 친구들도 생겨서 집에 가기 싫다고 매일 고집 부리는 거 있지? 그럼 우리 집을 판 돈으로 이쪽 아파트나 주택을 사자. 장인 장모님도 언제든지 타카히로를 보실 수 있으니 기뻐하실 것 같아. 그거야 당연하지. 손주 바보시니까.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내가 회사 쪽에도 말해볼게. 그 후 히로시는 회사 측에 우리 사정을 설명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방에 새로운 지사를 만들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것도 친정 근처에 말이다. 우린 곧바로 집을 내놨고 친정 근처에 중고주택을 구입했다. 반년 후엔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마유미는 주거 침입죄를 받았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탓에 아직도 예전 우리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고 한다. 자꾸 그런 집도 안 팔릴 것 같아서 마유미 부모님께 이야기했다. 그러자 정신보건복지센터라고 하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로 마유미를 데려가겠다고 했다. 더 이상 다른 위험한 짓을 저질러서 딸이 실형을 살게 되는 걸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마유미가 사라지자 집을 사겠다는 분도 나타났기에 겨우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또 한 명의 괴물이 남아있었다. 아니, 왜 이사간 주소를 안 알려주는 거야? 엄마랑은 이미 절연했을 텐데요. 왜 제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 거죠? 그거야 당연히 아빠 핸드폰에서 찾아냈지. 그것보다 너희가 없으면 나중에 누가 우리를 돌봐주겠니? 당장 여기로 돌아와라. 그 미친 여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며? 아유, 그럼 걱정 없을 거 아니야. 아유미 씨 일이랑 엄마 일은 엄연히 다른 일이야. 엄마는 우리 결혼을 반대한 데다 우리 아들을 귀여워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했었잖아.
그건 나도 열이 받은 나머지 그만. 아무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엄마로 모시고 싶지 않아. 폰번호도 바꿀 거고 주소도 안 알려줄 거야. 다음에 만날 땐 아빠 장례식이 되겠군. 하지만 엄마 장례식은 안 갈 거야. 그럼 잘 살아. 히로시의 강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몹시 당황하셨다. 하지만 이런 히로시의 태도는 시아버지에게 큰 자극이 됐고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두 분은 집한 돈을 절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이혼하기로 했고 시아버지는 히로시와 상의 후 우리 집 근처로 이사와 살기로 하셨다. 이제 시어머니는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시겠군. 뭐 그렇게 생사람을 잡아드셨으니 못하면 마유미를 딸로 들여서 둘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막 이래. 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30살. 남편과 5살 난 아들까지 세 가족이 살고 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다. 나는 아이를 키우며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우리 집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저 평범하며 가족 사이도 좋다. 물론 사소하게 다투기도 하지만 큰 문제 없이 지나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의 아침이었다. 아, 뭐야 진짜. 아직 아침 7시밖에 안 됐잖아. 게다가 오늘은 주말인데. 어머님? 인터폰이 비춘 사람은 귀신처럼 이쪽을 노려보고 있는 시어머니였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잠깐 실례하마. 저기 어머님, 뭐 찾는 거라도 있으세요? 자라코, 현관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왜 이리 오래 걸렸니? 전 평소처럼 나간 건데요. 그래? 너 혹시 남자랑 같이 있었니? 뭐 그건 됐고 당장 네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랑 같이 이 집을 나가란 말이야.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어머님 잠깐 진정하세요. 아직 남편이랑 애가 자고 있다고요. 그 입 안 닥쳐 이 돼지 같은 년. 아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 무슨 일이야? 왜들 그래? 쉬는 날인데 왜 이리 시끄러워? 엄마 어쩐 일이세요? 차라코가 이 집을 나가겠다는구나. 너도 이런 천박한 애랑 살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이 결혼을 반대한 거다. 아니 잠깐만, 대체 무슨 말씀인 건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차라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뭐야? 나도 잘 모르겠어. 여러분 커피 드세요. 근데 그쪽은 누구세요? 저 혹시 모니로봇 상사에 다니는 마유미 씨 아니에요? 근데 왜 저희 집에 계세요? 제가 이런 말까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부인분이 제 동생이랑 바람이 난 것 같아요. 차라코가 바람이요? 농담이 심하시네요. 어머님은 차라코 씨가 이 집을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네? 뭐라고요? 그럼 제가 히로시 씨와 함께 살 수 있잖아요. 차라코 씨한테도 히로시 씨한테도 물론 저한테도 서로서로 좋은 거죠. 이거야말로 윈윈 아닌가요? 저기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머님도 저희와 같이 이 집에서 사실 거예요. 차라코 씨, 부디 제 동생과 행복하게 사시길 바래요. 야, 너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그 남자 집으로 가든 친정으로 가든 빨리 나가라. 죄송해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마유미 씨는 저희 남편이랑 사귀고 있다는 건가요? 네, 지금 제 뱃속에는 히로시 씨의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은 마유미 씨의 남동생과 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지금 시치미를 떼고 있어? 난 너 같은 여자한테 어머님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어차피 네 아들도 그 남자 사이에서 생긴 애잖아. 엄마 잠깐만, 애 앞에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카이로, 방에 들어가 있어. 네, 마유미 씨, 죄송하지만 동생분의 이름과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은 없지만 이름은 히로유키예요. 잘 아시잖아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계속 잡아떼면 다야? 너 히로시가 출근하면 그 남자를 이 집에 데려온다며? 마유미 씨가 다 봤대. 애 딸린 유부녀가 외간 남자를 집에 들이다닌, 아유 추잡한 것 같으니. 아니에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돼요. 차라코는 평일에 화장도 안 하는걸요. 주말엔 항상 늦게 일어나는 데다 나까지 집에 있는데 차라코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요. 게다가 애 키우랴 일하랴 매일 후줄근한 모습으로 사는데 바람이라뇨. 그럴 시간도 없다고요. 택배가 왔나 봐요. 과연 그럴까? 너랑 바람난 그 남자는 아니고? 안녕하세요. 오늘 택배는 2개네요. 감사합니다. 누나가 왜 여기 있어? 그 남동생이 이분인가요? 혹시 성함이 히로유키세요? 그런데요, 제 이름을 어떻게...
사실은요, 그쪽 누나분께서 저랑 당신이 바람 피우는 게 아니냐면서 의심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럴 리가 없죠. 왜냐면 저희 회사는 2인 1조로 배달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지금도 다른 한 명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제가 바람 피우느라 늦으면 그 녀석은 곧장 이 집으로 달려올 거라고요. 안녕하세요. 자, 봐요. 전 바람 피울 시간이 없다고요. 바람? 무슨 일이야? 뭔 일 있어? 미안. 이 다음 집에 택배 좀 배달해 줄래? 곧바로 따라갈 테니까. 알았어.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전 결혼도 한다고요. 누나한텐 아직 얘기하지 않았지만 5년 동안 사귄 여친이랑 결혼할 거예요. 벌써 양가 상견례도 마쳤고요. 어머, 정말 축하드려요. 그치만 일주일에 택배를 몇 개나 받는 사람이 어딨어.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건 일 때문에 오는 택배예요. 그럼 당신 누나가 우리 히로시랑 바람을 피워서 애까지 만들었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죄송한데요. 저희 누나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네, 아유미 씨가 임신했다고 그랬어요. 누나, 아직도 그러고 다니는 거야? 이제 그만 좀 해. 사람들한테 민폐나 끼치고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사실은요. 저희 누나가 한 거짓말로 피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우리 집이 대대로 내려오는 유명 가문이라고 말하고 다니질 않나. 임신했다고 남자한테 돈을 뜯질 않나. 누나, 제발 부탁이니까 거짓말로 민폐 끼치는 짓 좀 그만해. 그거 혹시 허언증 아닌가요? 네, 그냥 거짓말로라도 주목을 받아야만 하는 관종 같은 거죠. 민폐 치레녀잖아. 거짓말 아니야. 이번엔 진짜라고. 이거 봐, 진짜 임신했단 말이야. 지금 임신 4개월째야. 방금 아기가 움직인 것 같은데? 큰 소리 내서 미안. 임신한 척 연기하는 거 다 알거든. 연기가 아니야. 진짜라고. 그럼 출산 예정일을 말해봐. 지금부터 1년 후인 내년 여름이야. 뭐? 그 말을 들은 히로시와 시어머니는 얼굴을 마주보며 당혹스러워하고 있었다. 마유미 씨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어딘가 쓰였는지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기로 했다. 저기요. 지금 내년 여름이라고 하셨는데요. 원래 임신 기간은 10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지금 임신 4개월 차라고 해도 1년 후, 즉 12개월 후에 나오면 뱃속에 애를 16개월이나 품고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봐도 날짜 계산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 임신으로 뻥을 칠 거였으면 적어도 임신 기간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엄마도 거짓말인 거 아셨죠? 그게 믿어주세요. 전 정말로.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거짓말이었다고 인정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런 거면 당장 병원부터 가자. 그게 그니까 이제 그만 거짓말이었다고 인정하세요. 대체 왜 그런 거예요? 마유미 씨,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냐고요? 말 좀 해보세요. 못 잃어본 상사에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히로시 씨를 좋아했어요. 물론 저도 유부남을 좋아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저히 히로시 씨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그러다 결국 못 참고 저도 모르게 히로시 씨의 집으로 가고 만 거예요. 오늘은 집에 저녁 7시쯤 들어올 것 같아. 알았어. 저녁밥 차려놓고 기다릴게. 이거 가져가야지. 깜빡했네. 이거 정말. 그럼 다녀와. 다녀올게. 동생이 그 집에 몇 번이나 배달 오는 걸 봤고 이건 분명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택배 왔습니다. 저건? 항상 수고가 많으세요. 수고는 무슨요. 이것 좀 무거운데 현관까지 들어다 드릴게요. 매번 고마워요. 자라코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한 저는 전동료의 도움으로 히로시 씨의 부모님 댁 주소를 알아냈고 그렇게 어머님을 찾아갔어요. 히로시 씨의 어머님 되시죠? 갑자기 찾아뵙게 돼서 죄송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네, 그게 사실은요. 제가 봤거든요. 이따금 히로시 씨의 부인이신 차라코 씨가 평일 대낮에 젊은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모습을요. 근데 그 남자가 바로 제 동생입니다. 이게 감히! 여기까지 말해주러 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요,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저와 어머님은 가족이 될 사이니까요. 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제 뱃속에는 히로시 씨 아이가 있어요.
그런 이야긴 처음 듣는데요. 네? 그럴 리가요. 히로시 씨가 저번에 어머님께는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하셨는걸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래. 그럼 지금 당장 히로시 집으로 가봅시다. 아유미 씨라고 했죠? 같이 갈 수 있어요? 물론이죠.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우리 집으로 오게 된 것이다. 그럼 난 이만 가보마. 엄마 잠깐만요. 이렇게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저랑 차라쿠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난 그래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야. 즉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거군. 그럼 나한테도 생각이 있어. 앞으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엄마도 우리한테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고 이제 우리 가족이 엄마를 만날 일은 없을 거야. 잘 사세요. 무슨 말 하는 거니?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난 너와 이 여자와의 결혼을 반대했었어. 이 여자가 난 손주를 귀여워할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다고. 그럴 수가. 그래? 그럼 절연 확정이네. 빨리 이 집에서 나가줘.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다. 어머님 기다려주세요. 저도 같이 가요. 야, 어디가? 차라코 씨, 히로시 씨, 이번 일은 반드시 사줘야겠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히로시, 그런 말해도 괜찮은 거야? 괜찮아. 나는 차라코랑 타카히로랑 같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어. 내 가족은 차라코랑 타카히로, 너희 둘만 있으면 돼. 고마워. 히로시가 내 남편이라서 다행이야. 아, 둘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만 가족이 한 명 더 늘어도 좋을 것 같아. 히로시도 참. 그리고 그날 밤 남편과 아들이 잠깐 나간 사이에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우리 집을 찾아오셨다. 차라코, 오늘 있었던 우리 아내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하마. 정말 미안하구나. 제발 용서해다오. 아버님, 그만 일어나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머리 숙이지 마세요. 아내에겐 내가 잘 알아듣게 얘기하마. 그러니 제발 용서해다오.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유미 씨의 동생분에게 이야기를 들은 그녀의 부모님도 사죄를 하러 오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대개 가정에 민폐를 끼쳤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앞으로 2번 다신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해주신다면. 근데 다음에 또 그러면 그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럼 다녀올게. 오늘도 오후 7시쯤에 집에 올 것 같아. 그럼 저녁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다녀올게. 왜 또 왔어? 뭐 놓고 간 거 있어? 집 앞 전봇대 뒤에 그 여자가 있었어. 마유미 씨? 왜 또 온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겠지? 그래, 내가 신고할게. 그러다가 더 날뛰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잖아. 사이다 경찰서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아까부터 어떤 여자가 집 앞 전봇대에 숨어서 저희 집을 계속 훔쳐보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더 자주 동네 순찰을 돌겠다는 말뿐이었다. 경찰도 별 수 없네. 맞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후엔 너무 늦어. 이 집에 있는 건 위험하니까 차라코랑 타카히로는 처갓댁에 가 있는 게 좋겠어. 그치만 히로시는... 나는 일을 해야 하니까 같이 갈 순 없지. 그래도 며칠간은 호텔에서 지내도록 할게. 휴가를 받으면 그땐 나도 갈 수 있을 거야. 응, 알았어. 조심해야 해. 그렇게 나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도망을 왔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 맞다. 자료 들고 오는 걸 깜빡했네. 집에 가지러 가야겠다. 문이 열려 있잖아. 이상하네. 차라코는 처갓댁에 있는데. 히로시 씨 오셨어요? 야!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차라코 씨 지금 친정 갔죠. 너무해요. 히로시 씨만 혼자 남겨두고 가버리다니. 그 두 사람은 너 때문에 간 거야. 근데 이 집엔 어떻게 들어온 거야? 요즘 시대에 현관문 여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니에요. 히로시 씨는 너무 허술해. 하지만 괜찮아요. 앞으로는 내가 지켜줄 거니까. 당신 미쳤어. 이제야 드디어 우리 둘만 남았네요. 그런 여자는 잊어버리고 저와 결혼해요.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저를 임신시켜주세요. 전 정말 히로시 씨 아이가 갖고 싶어요. 안 되겠어. 말이 전혀 안 통하잖아. 아무튼 나는 급하게 직장 서류를 가지러 온 거야. 그니까 일단 오늘 일이 끝나면 다시 얘기하자.
저한테서 도망치라고 하는 말은 아니겠죠? 내가 어디로 도망가든 쫓아올 거잖아. 그러느니 이야기를 해보는 게 낫지. 저녁엔 꼭 돌아올 거니까 이 집에서 기다려줘. 약속할 수 있지? 히로시 씨, 이제야 저를 돌아봐줄 마음이 생기셨군요. 정말 기뻐요. 전 언제까지나 기다릴게요. 여보세요? 경찰이죠? 아빠, 여기에요. 여보, 어서 와. 늦어서 미안해. 아무 일도 없어서 다행이다 정말. 근데 그 후엔 어떻게 된 거야? 그 여자는 주거 침입죄로 체포됐는데 어디서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 한동안은 여기 있는 게 좋겠어. 아, 나도 그냥 여기서 다른 직장을 알아볼까. 그래, 여기서 계속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 동네엔 넓은 공원도 많아서 타카히로도 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어. 그리고 동네 친구들도 생겨서 집에 가기 싫다고 매일 고집 부리는 거 있지? 그럼 우리 집을 판 돈으로 이쪽 아파트나 주택을 사자. 장인 장모님도 언제든지 타카히로를 보실 수 있으니 기뻐하실 것 같아. 그거야 당연하지. 손주 바보시니까.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내가 회사 쪽에도 말해볼게. 그 후 히로시는 회사 측에 우리 사정을 설명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방에 새로운 지사를 만들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것도 친정 근처에 말이다. 우린 곧바로 집을 내놨고 친정 근처에 중고주택을 구입했다. 반년 후엔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마유미는 주거 침입죄를 받았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탓에 아직도 예전 우리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고 한다. 자꾸 그런 집도 안 팔릴 것 같아서 마유미 부모님께 이야기했다. 그러자 정신보건복지센터라고 하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로 마유미를 데려가겠다고 했다. 더 이상 다른 위험한 짓을 저질러서 딸이 실형을 살게 되는 걸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마유미가 사라지자 집을 사겠다는 분도 나타났기에 겨우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또 한 명의 괴물이 남아있었다. 아니, 왜 이사간 주소를 안 알려주는 거야? 아, 엄마랑은 이미 절연했을 텐데요. 왜 제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 거죠? 그거야 당연히 아빠 핸드폰에서 찾아냈지. 그것보다 너희가 없으면 나중에 누가 우리를 돌봐주겠니? 당장 여기로 돌아와라. 그 미친 여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며? 아유, 그럼 걱정 없을 거 아니야. 아유미 씨 일이랑 엄마 일은 엄연히 다른 일이야. 엄마는 우리 결혼을 반대한 데다 우리 아들을 귀여워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했었잖아. 그건 나도 열이 받은 나머지 그만. 아무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엄마로 모시고 싶지 않아. 폰번호도 바꿀 거고 주소도 안 알려줄 거야. 다음에 만날 땐 아빠 장례식이 되겠군. 하지만 엄마 장례식엔 안 갈 거야. 그럼 잘 살아. 히로시의 강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몹시 당황하셨다. 하지만 이런 히로시의 태도는 시아버지에게 큰 자극이 됐고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두 분은 집 한 돈을 절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이혼하기로 했고 시아버지는 히로시와 상의 후 우리 집 근처로 이사와 살기로 하셨다. 이제 시어머니는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시겠군. 뭐 그렇게 생사람을 잡아대셨으니 못하면 마유미를 딸로 들여서 둘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막 이래. 내 이름은 하나자와 유이, 27살의 회사원입니다. 식품회사인 모니로봇푸드에서 일하고 있고 그곳의 영업 담당자로 연일 중입니다. 남자 직원들이 더 많지만 여자 직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입니다. 며칠 전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제가 무려 1등 표창장을 받게 됐습니다. 기뻐한 것도 잠시, 이 결과에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이, 오늘도 수고했어. 미키도 수고했어. 오늘은 서로 빡빡한 담당자 때문에 힘들었네. 근데 그런 인사하려고 연락한 건 아니고. 어? 너 말이야, 무슨 수로 계약을 따낸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혹시 미인계 같은 걸로 꼬셔낸 건 아니지? 난 신경 써서 만든 자료를 거래처에 보여준 것뿐인데 그걸로는 어림도 없을 텐데. 거래처에 미리 방문 약속도 드리고 어떤 질문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공부도 했어. 나만 잘한다고 실적 1등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놓고 내심 혼자 기뻐하고 있는 거 다 알아.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직원들 덕분에 내 실적도 좋게 나온 거니까. 됐거든? 대체 남들 몰래 뭔 짓을 한 거야? 뭐? 너 사실은 본인이 엄청 예쁘게 생겼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평소에 화장도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하고 다니는데. 거짓말. 미키, 너 오늘 왜 그래? 지금까진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잖아. 그녀의 이름은 다카하시 미키. 저와 동갑이고 영업부서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미키도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 실적에서는 2등을 차지했습니다. 저희의 다음 달 월급과 보너스의 인상이 확정됐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저와 함께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화를 내는 걸까요?
유이는 입사할 때부터 모두의 주목을 받아왔잖아. 연수할 때도 남들 눈에 엄청 띄었고. 난 그런 적 없는데. 거짓말이지. 이 회사도 누구 백으로 들어온 게 틀림없어. 잠깐만.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짜증난다고. 네가 나보다 실적이 더 좋다니 말도 안 돼. 원래대로 하면 영업 실적 1등은 내가 됐어야 했어. 진정 좀 해. 천천히 심호흡 좀 하고 얘기하자. 매번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도 진짜 짜증난다고. 내가 혹시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니? 그 보잘것없는 머리로 잘 생각해봐. 우린 서로 동료이자 친구잖아. 야, 웃기지 마. 난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 없으니까. 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왔다는 거야? 당연하지. 여자 영업사원은 우리 둘뿐이잖아. 너랑 실력을 갈고 닦으며 같이 일할 생각이었는데. 멍청하긴. 난 이런 곳에서 썩어갈 여자가 아니야. 더군다나 남들 비위나 맞춰대는 너랑은 다르다고. 그게 네 본심이구나. 앞으로 나한테 친한 척하지 마라. 솔직히 미키가 왜 이렇게 흥분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모든 걸 이야기하던 친구 같은 사이였기 때문이죠.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그 본심을 감추었다고 생각하니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받은 표창장을 한동안 멍하게 바라만 봤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하나자와 비록 1등을 했지만 너에겐 아직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 목표를 더 높게 잡고 열심히 해봐. 네, 감사합니다. 다카하시, 네. 오후 1시에 사이다 라인 상사랑 미팅이 있어. 안건이 큰데 나랑 같이 가줄 수 있겠나? 당연하죠. 좋았어. 남자 사원들도 지지 말고 분발하도록. 직속 상사와의 조례가 끝난 후 제자리로 돌아와 메일부터 확인했습니다. 출근한 후 미키에게 인사도 해봤지만 제 인사를 무시했습니다. 저번 주 일로 아직 화나 있나 보네. 사실 저는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어요. 커피 한잔 하면서 바람 좀 쐬야지. 유이, 무슨 일이야? 내일 모레 일정 좀 알려줄래? 내일 일정? 그럼 너 말고 누구겠어? 11시쯤에 ABC 건축 본사에 가려고 본사 부장님께서 1시간 정도 일정을 비워주셨거든. 거긴 국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대기업이잖아. 맞아. 개성이 뚜렷한 회사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야겠는걸. 그 건수 말이야. 나한테 넘기면 안 될까? 뭐? 네가 맡기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미키도 나만큼 맡은 일이 많잖아. 몸도 챙겨가면서 일해야지. 내가 못 해낼까 봐서 그래? 그게 아니라 침착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클레임이 들어올 수도. 뭐라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 널 평생 이길 수가 없다고. 저기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 이제 알겠다. 결국엔 미인계를 써서 영업을 따내고 있다는 거네. 뭐? 얼굴도 흔녀의 몸매도 엄청 좋은 편이 아닌데 도대체 아재들을 어떻게 꼬셔낸 걸까? 미키, 말이 너무 심하잖아. 기분이 나빠진 걸 보니 전곡을 찔렀나 보네. 너 까르고 그랬던 건 아니야. 마음 상했다면 사과할게. 미안. 금요일에 받았던 라인 때랑 바뀐 게 없잖아. 그 건수를 못 주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일하다간 이상한 소문이 날지도 몰라. 미키, 너 대체 무슨 꿍꿍인 거야? 꽁꽁이라니? 난 그냥 평소처럼 일하는 것뿐인데? 저번 주부터 나한테 자꾸 시비만 걸잖아. 착각하지 마. 질타나 격려 차원에서 해주는 말이니까.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뭐 됐어. ABC 건축 회사 거는 그냥 네가 해. 그 대신에 이 다음 영업 실적 1등은 내 거야. 1등은 절대로 못 줘. 미키는 일부러 더 쿵쿵거리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아무 거리낌 없이 제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라며 큰 한숨을 내뱉은 후 저도 다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아싸! 부장님도 내 제안을 받아주셨다. 오늘 점심은 카페에서 먹을까? 하나자와 외근 중에 전화해서 미안. 과장님 별 말씀을요. 무슨 일이세요? 그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다카하시 씨가 한 말이 진짠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네? 지금까지 따낸 계약들이 미인계를 써서 따낸 건가 해서. 아니에요. 그저께 월요일 날 다카하시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었잖아. 그랬죠. 그 일로 직원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돌고 있거든. 네가 다카하시를 질투하고 있다고. 오히려 제게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다카하시입니다. 저는 퇴사한 선배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에요. 그치.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지. 죄송합니다. 괜히 저희 때문에 과장님께서.
괜찮아. 다카시한테는 근거 없는 헛소문은 퍼뜨리지 말라고 말해두지. 부탁드릴게요. 하나자와는 모니로봇 부두의 핵심 직원이야.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네, 저만 믿으세요. 느긋하게 점심 식사를 끝낸 후 저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러자 미키가 또다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에 과장님한테 나만 혼났잖아. 취향 독특한 아재들이 들이댄 거 맞잖아. 와 같은 폭언들에 마음이 상했지만 냉정하게 아니라고만 반박했습니다. 그런 제 반응이 짜증났던 건지 있는 힘껏 책상을 차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미키는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저는 서서히 정신적인 한계를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자와, 네, 자네 저번 주 목요일에 뭐 한 거야? 네? 빨리 대답해. 저 오후에 반차를 냈는데요. 그 다음 날은? 국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난 자네를 믿었는데 정말 실망이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건 다카시가 카나자와에서 우연히 자네를 찍은 사진이네. 이걸 보고도 변명을 하진 않겠지? 이건 이 남자가 누군진 알고 있겠지. 네, 사이다 라인 상사의 나라타 부장님입니다. 다카시가 말한 게 진짜였을 줄이야. 네? 하나자와, 자네가 미인계를 써서 계약을 따낸다는 소문은 사실이었군. 잠시만요. 나라타 부장님과 저는 그런 사이가 그럼 이 사진은 뭐지? 사실은 개인적으로 사귀는 사이입니다. 뭐라고? 나라타 부장님이 몇 살인지는 알고 있는 거야? 저는 27살이고 그분은 39살입니다. 띠동갑이긴 한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근데 사진만 봐서는 서로 사귀는 사이로는 보이지 않는데. 과장님, 지난달까지만 해도 저를 응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신 건가요? 그건 사귄 지 2년째 되는 기념일에 카나자와로 여행을 갔던 거예요. 그래. 다카야 씨가 출장으로 이시카와 현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사생활까지 들쑤시는 건 정말 불쾌합니다.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봤자 내가 찍은 사진도 아닌데. 평소에 과장님답지 않은데. 이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네. 자칫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알았지? 너무해. 난 그냥 내 남친이랑 여행을 간 것뿐인데. 미키, 이게 대체 목적이 뭐야? 미키, 과장님에게 무슨 말을 한 거야? 응? 내가 남친이랑 카나자와로 여행 갔었을 때 너도 그쪽에 출장 갔었지? 그랬나? 내가 꼭 정말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퍼뜨렸잖아. 진짜로 그만 못해? 난 모르는 일이야. 뭐? 계약도 미인계로 따내더니 원조구제까지 하고 다닐 줄이야? 깜놀했어. 뭐라고? 생각해봐. 27살짜리 여자애가 39살 아재랑 사귀는 게 말이 되니? 너랑은 상관없잖아. 정상인 행세하는 거 봐. 못 봐주겠다. 그리고 요즘은 연상영화 커플도 흔하거든? 글쎄, 나 근데 죽어도 못 사귈 듯. 네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네 사생활을 침범할 순 없어. 지금 당장 회사에 퍼진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이 상황이 웃기니? 한 사람씩 붙잡고 설명하란 얘기야? 너 때문에 내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너한테도 책임은 있어. 난 잘 나가는 네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싫어. 그니까 이 정도 감내하란 말이야. 난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그렇게 위선 따는 모습도 역겹다고. 나도 죽을 만큼 일해서 주위의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갑자기 뒤처진 내 억울한 심정을 네가 알아? 그런 경험조차 없었던 넌 알 수가 없겠지. 뭐야 그게? 그건 그냥 질투하는 거잖아. 난 네가 더 많이 힘들었으면 좋겠어. 미키, 잠깐만! 미키는 내게 감자칩 봉지를 던진 후 탕비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후엔 더욱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미키는 내가 업무상 전화를 할 때마다 과장님과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그 일로 시끄럽다며 미팅 약속을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과장님의 태도도 갑자기 쌀쌀맞아졌습니다. 직장 내 분위기는 급변했고 영업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 여긴 내 자리인데? 책상도 깨끗하게 정리돼 있잖아. 아, 좋은 아침, 하나자와 유이씨. 왜 그러고 서 있어? 미키, 이제 보니 네 책상이 없어진 것 같네. 맞아. 어제 퇴근했을 때만 해도 업무 서류랑 컴퓨터도 있었는데. 꼴 좋다. 위선자 같으니. 뭐? 오늘부로 넌 해고야. 그럴 수가. 내가 왜? 너 거래처 부장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잖아. 아무리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라곤 해도 방법이 너무 불순해. 또 그 얘기야?
사귀는 사이라는 네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 일반 사원인 너랑 나라타 부장님은 살은 세계가 다르다고. 정말이야. 그럼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해 볼래? 그건 여기서 일하는 거랑 그거랑은 상관없잖아. 말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말을 할 수 없다는 거군. 왜냐면 미인계를 썼기 때문이지. 너무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과장님도 불순한 행동을 하는 부하는 필요 없다고 하셨는걸? 과장님은 지금 어디 계셔? 안타깝게도 오늘은 휴무셔. 설마 이렇게까지 날 원망하고 있을 줄은. 걱정 마. 유이가 하던 일은 내가 다 인수인계 받을 테니까 네가 하던 것 이상으로 완벽하게 처리해줄게. 지금까지 내가 했던 노력들은 다 헛수고였구나. 야, 언제까지 서 있을 거야? 자리 없다니까. 빨리 가라. 미끼의 손에는 내가 지금까지 작업해온 거래처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빨리 나가, 몸을 팔다니 더럽다 더러워 같은 말을 해댔고 참지 못한 저는 울면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제 얼굴은 눈물 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가 동료에게 제대로 걸렸다는 사실이 와닿았습니다. 해도 너무해. 이런 식으로 잘리다니. 겉보다 미키가 그런 애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하야토 씨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너무 갑작스러워서 생각할 힘도 없다. 내 커리어도 다 산산조각이 났구나.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저는 침대에 쓰러진 채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전 세면대 거울을 봤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잠들어버린 탓에 머리도 엉망이었고 옷도 다 구겨져 있었습니다. 세탁소에 가져가기는커녕 세탁기를 돌릴 힘도 없었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일단 정신부터 차리자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저는 헬로워크에 가서 일단 실업급여부터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야토 씨와 말도 해봐야 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서 어느새 부당해고를 당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제 핸드폰에 진동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하나자와입니다. 유이? 너 지금 어디야? 미키? 뭘 그렇게 당황하고 그래? 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30분 아니 5분 안에 회사로 좀 와줘.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미 난 모니로봇 푸드에서 잘렸어. 아무 상관도 없는 내가 그 회사를 어떻게 가겠어? 답답해. 과장님이 다시 복귀시켜 주신다니까 빨리 오라고. 안 돼. 나 지금 책 읽느라 바쁘거든. 지금 사이다 라인 상사의 나라타 부장님이 와 계셔. 실시간 상황이라고. 뭐? 오늘 우리 회사 회의실에서 미팅 예정돼 있었거든. 그렇구나. 잘 성사되면 좋겠다. 파이팅! 지금 업무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니까 전화한 거야. 회사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널 해고한 일 때문에 부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 너 정말로 그분이랑 사귀고 있었구나. 그니까 내가 계속해서 말했잖아. 근데 내 말은 안 들어준 건 누구였지? 과장님도 결국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지. 솔직히 다들 멍청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내가 다 잘못했어. 사과할게. 난 그런 얄팍한 사과 필요 없어. 이 회사 영업부서에서 일하던 내 여친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던데 그에 관한 얘기를 자세하게 듣고 싶군요 라고 하셔. 모니로봇 푸드와 사이다 라인 상사는 서로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었으니까 나도 남친한테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했던 거야. 내가 원조 계좌라고 했던 것도 다 알고 계셔. 그거야 그랬겠지. 내가 다 말했으니까. 근데 그분과는 도대체 어떻게 만난 거야? 그냥 평범한 이유였어. 그분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서로 친구 사이신데 그러다 보니 선을 보게 된 거야. 부모님은 나이 차가 많이 난다며 걱정하셨지만 오히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지금까지 연애 한번 해본 적이 없었기에 선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고 생각한 거고 실제로 만나보니 품행도 단정하고 굉장히 신사다운 분이었어. 먼저 고백한 것도 나야. 네가 먼저 고백했다고? 응. 말도 안 돼.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에 반하게 된 거야. 너한테는 그냥 아저씨로 보일지 몰라도 그분은 정말 멋진 분이셔. 그렇구나. 결혼해서 부부가 된 후에도 계속 직장을 다닐 생각이었어. 뭐 아직 약혼도 하기 전이지만 유이랑 나르타 부장님과의 사이는 잘 알겠어. 그래도 소송은 하지 말아달라고 네가 설득 좀 해줘. 하야토 씨 아니지. 나라타 부장님이 그러셨어? 맞아. 과장님께 직접. 미키에게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에 깜놀했지만 저는 내심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비록 널 해고했지만 회사를 위해 다시 돌아와달란 말이니까요.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그런 부탁을 하냐며 화를 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하야토 씨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다 알려줬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존중해주는 회사와만 거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유독 너무하더군요. 직원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미인계 영업이라는 둥 원조 교제람의 야유까지 하다니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나라타 부장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 일은 모두 다 저의 불찰로 일어난 겁니다. 당신도 저 여직원과 함께 하나자와 씨를 쫓아냈죠? 그건 범죄에 가담해서 경계 해고 처분을 받은 거라면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자와 씨와 사귀고 있다는 것과는 별개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 버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제 말이 이해되시죠?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인가요? 그 대신 저와 제 여자친구에 대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당신과 다카하시 미키 씨를 소송할 생각입니다. 네. 더 이상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얘기하도록 하죠. 잠시만요. 소송만은 제발 참아주세요. 저에겐 가정도 있습니다. 그럼 미팅을 시작해 볼까요? 나라타 부장님. 이번 일이 사장님 귀에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토마토처럼 새빨개진 얼굴로 극대노하셨어. 사장님은 인재 육성에 힘을 쏟고 계신 분이니까 직원들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하고 계시지. 나라타 아재도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는 거 개극혐이거든. 하야토 씨 도와줘서 고마워요. 내 말 듣고 있어? 아 미안 못 들었어. 그니까 소송 못하게 좀 말려보라고. 싫은데? 이번 일은 우리가 서로 상의한 끝에 정한 일이야. 싫어. 난 너한테 손해배상 해주기 싫다고. 소송당하는 게 싫었으면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나도 고생해서 이 회사에 들어온 거야. 건들 마음도 없고 손해배상도 못 해줘. 소송당하는 게 싫다면 너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어때? 내가 싫다고 했잖아. 조금 더 쉬면서 이직 준비도 할 생각이야. 모니로봇 푸드에서 다시 일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한 푼도 못 줘. 다음 일은 변호사에게 다 일임할게. 그럼 잘 지내? 깍깍거리며 울부짖는 미키의 목소리가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대로 전화를 탁 끊은 후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물론 까먹기 전에 라인도 차단했죠. 그나마 속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와 만날 일은 없겠죠. 바이바이 미키. 진짜 위선자가 누군데 그래. 상대편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었나 봐.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됐어. 다행이다. 하야토 씨 정말 고마워요. 내 험담은 그렇다고 쳐도 유이가 당했던 일들은 너무 심했어. 소송 이후에 과장님이랑 미키는 어떻게 됐어요? 모니로봇 푸드 사장님의 극대노로 그 자리에서 해고된 모양이야. 그랬구나. 심지어 그 두 사람 불륜 사이였다나 봐. 뭐요? 어느 날 회식에서 둘 다 고주망태로 취하더니 막차도 안 타고 곧장 호텔에 갔다고 하더라. 어쩐지 과장님 태도가 이상하다 싶었어. 과장은 이혼당했고 두 사람 다 부인한테 각각 200만 원씩 위자료를 청구당했대. 서로 이 위자료 다 네가 내라면서 엄청 싸웠다나 봐. 그런 것까지 알고 있었군요. 우리한테 줄 손해배상 비용도 있으니 당분간은 둘 다 돈 때문에 정신이 없을 거야. 거기다가 직장도 잃었으니 새 직장도 알아봐야겠네. 근데 아마 쉽게는 이직할 수 없을 거야. 동종업계 사이에 이런 얘기는 정말 빠르게 퍼지거든. 처음엔 걱정도 좀 됐었는데 이 정도면 잘 해결된 거 맞죠? 있잖아 유이. 응? 내년이면 나도 40대가 되겠지만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해줬으면 해. 결혼해주세요. 하야토 씨. 무슨 수를 써도 띠동갑이라는 벽을 허물 순 없겠지만 내가 반드시 널 행복하게 해줄게. 네. 그렇다면 저도 잘 부탁드려요. 저는 하야토 씨의 청혼을 받아들이며 약혼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저희 부모님과 예비시댁의 축복을 받으며 바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했던 경력과 미리 따놨던 자격증 덕분에 다음 직장도 금방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드레스를 입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새로 옮긴 직장에서도 악착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일단 완벽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하야토 씨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